우수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5명의 수하를 거느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의 결과가 좋은 경우 그것을 고위층에서 보고하는 사람이 자신이 한 것 같이 보고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도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하 직원을 믿지 못하고 또한 신뢰관계가 없는 조직으로 책임을 지우는 등의 부담으로 부하 직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A기업은 전자계통에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회사로 과장, 부장급 직원들이 10년 이상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실력도 있는 회사였습니다. B기업은 반면에 경험도 별로 없고 외부에서 영입한 인력으로 조직을 만들고 과장이나 부장들이 전문적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면서 A기업보다는 B기업이 너무나 힘들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B기업은 A기업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곧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1년이 지났을 때 거의 대등한 개발력을 가지게 되었고 2년이 지났을 때는 B기업의 개발 능력이 A기업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과장과 부장이었습니다. A기업의 과장, 부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에 맞지 않는 경우 하급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간단하게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무시하기 일수의 일들이 많아졌고 그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좋은 부품,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부장이나 과장이 하급자에게 자신도 모르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자며 그들의 의견을 도출했고 과장, 부장이 비록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같이 검토해보고 실험하는 등의 노력으로 2년여 만에 앞선 10년의 경험을 이기고 새로운 기술적 입지에 섰습니다. B기업의 과장들은 실험에 실패를 해서 회사의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투자가 필요할 때 부하 직원들의 의견이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애기로 경영자들을 설득했습니다. A기업이 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두 기업에서 이직하는 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A기업의 직원들은 각기 혼자서 다른 기업으로 찾아 나가 능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B기업의 직원들은 팀장을 따라 나가 회사를 설립하고 훌륭한 벤처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책임을 지는 상급자와 신뢰를 이끈 상급자에게는 능력 있는 많은 하급자가 따랐습니다. 두 기업의 기업 문화가 그 기업의 장래를 보였습니다. 상급자나 동료끼리 칭찬을 할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칭찬은 보여진 결과를 재능으로 하기보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머리 좋다고 칭찬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당신 부하에게 일의 결과가 좋았을 때 머리가 좋다라고 칭찬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겼을 때 자신은 머리가 좋지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생겼을 뿐이라고 자신을 비호하려 듭니다. 만약 당신이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결과가 나빴을 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칭찬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머리가 좋네라고 한 경우는 노력을 등한히 하고 일의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늘어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력이 중요한 걸 알고 계속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부르면서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할 때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하세요. 부장이 자기가 싫어하는 부하 과장이 일을 잘했을 때 그 부장은 그 과장의 이름이나 직함을 빼고 그냥 일이 잘 됐네 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과장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장이 노력해서 일을 잘했는데 일이 잘 됐다는 거 말하는 건 빈정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상사로서는 부하 직원들과의 협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직함을 넣어서 과장 이번 일은 아주 잘했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연히 생기는 부지불식간의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의 부하가 운이 좋아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큰 주문을 받게 되어 실적이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하지 말고 그 직원을 아주 노력해서 일을 성사시킨 것처럼 대하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 경우 그 부하 직원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받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앞서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K-팝 같은 예능 분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사업 등이. 그런데 중국에서 천인수 만인수 계획이란 걸 내세워서 많은 돈을 주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해서 떨어진 기술력을 채우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종종 봅니다. 본인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고 회사에 기여도 많이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쪽으로 옮기는 건 인간의 기본적 성질이니까 말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전까지 지식으로 쌓아온 걸 단시간에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진행되는 기술까지는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기술 차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특출나게 뭔가를 잘해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는 거 가르쳐주고 준비해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보수를 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주변 동료들과 비교를 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회사라는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직무 평가를 한다거나 회사원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욕구를 다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신에게만 부당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직장인들은 다 한 번 이상은 왜 회사가 나만 부당한 평가를 하느냐고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도 실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극복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나라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와 형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둘째라서 겪었던 느낌을 얘기할 때 나도 둘째라서 비슷하게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모두 모아놓고 각 개인에게 질문을 해보면 부모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형제나 자매 중에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아이만 더 편애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 편애에 대한 피해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받는 혜택보다는 받는 피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일 겁니다.